자, 이번에는 가스 스토이키오메트리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자, 일단 다 이렇게 해놓고서 한번 봅시다. 그러니까 처음에 나오는 주제가 몰라 볼륨 오브 안 아이디얼 가스, 그러니까 이상기체의 몰라 볼륨이 얼마냐. 지금까지 여러분들 아마 감을 잡으셨을 테지만 그 몰이 같으면요, 몰수 그리죠. 그러니까 양이 같으면요, 모든 기체는 그 종류에 상관없이 부피가 항상 일정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이런 말이 있죠. 0도씨 1기압에서 모든 기체 이상기체는 22.42리터다. 이제 그게 왜냐면은 요 식을 한번 풀어 보십시오. 여기 기압이 있고요. 요 이상기체 방정식에서 부피에 대해서 풀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R 알려져 있고 T 여기 0도씨니까 온도 알려져 있고 그러니까 22.42리터다. 여기서 STP라고 합니다. 0도씨 1기압을 스탠다드 템퍼러처 앤 프레셔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근데 이거 진짜 헷갈리기 쉬운데 그 표준 상태라고 할 때는요 이건 온도가 몇 도냐면요 기압은 1기압인데 맞는데 표준 상태라고 할 때는 보통 온도는 25도씨입니다. 실온 우리가 보통 룸 템퍼러처를 실온이라고 하죠. 25도씨를 쳐요. 그렇지만 여기에서 STP 스탠다드 템퍼러처 앤 프레셔로 할 때는 이때는 온도를 0도로 칩니다. 0도씨. 그죠? 0도씨 우리가 흔히 이제 접할 수 있는 온도는 아닌데 어쨌든 그때 이제 22.42리터다. 그래서 이거 한번 풀어보십시오. 여기 여러 가지 기체가 있어. 산소, 질소, 수소, 헬륨, 아르곤, 그 이산화탄소, 암모니아 이렇게 있는데 보세요. 0도씨 1기압에서 20.42리터가 되는가 안 되는가. 그죠? 어떤 거는 뭐 비슷하게 되는 것도 있어요. 그죠? 안 되는 것도 있고. 근데 대충 맞죠. 그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이 이상기체 방정식이 상당히 정확하다. 그걸 알 수가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의 볼륨을 1몰의 볼륨을 몰라 볼륨 이렇게 얘기합니다. STP에서 20.42리터다. 이거 중요한 거니까 그냥 여러분들이 왜 외워두시면은 네,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스 스토이키오메트를 한번 보도록 합니다. 질소 기체가 있어요. 볼륨이 그 STP에서 1.75리터다. 그러면 몰수가 얼마냐? 얼마죠? 저 1. 저기 STP에서 1몰이 20.42리터니까 1.75를 20.42로 나누면 되는 거예요. 그죠? 굳이 이상기체 방정식 자체를 우리가 불러오지 않아도 됩니다. 그럼 이렇게 답이 나오겠죠. 그죠? 또 이제 또 문제가 또 있습니다. 퀵 클라임 이게 CAO 우리말로 뭐죠 이게 뭡니까 뭐잘 모르겠어요. 이게 이름이 하도 여러 가지가 있어서 뭐 생석회인가요? CaO라는 아주 흔한 물질입니다. 이것이 이제 뭘 칼슘 이저 카보네이트를 열분해하면은 CO2가 빠져나갑니다. 여기서. 그래서 뭐가 나오냐면 CaO라는 아주 안정한 물질이 나와요. 그죠? 그래서 HTP에서 CO2의 부피를 이제 구하라는 거예요. 이걸 이제 분해했더니, 그러니까 이걸 알려면 뭘부터 알아야 돼요? 화학식부터 알아야 되죠, 그죠? 칼슘 카보네이트를 고체인데 막 가열하면은 CO2가 빠져나가고 CaO가 남습니다. 그러니까 저 무게는 줄어들겠죠, 그죠? 다른 거 다 고체고 여기 CO2만 기체가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를 보니까 요 CO2의 부피를 구하는 겁니다. 뭡니까? 여기서 칼슘 카보네이트 질량이 있어요. 152g. 그러니까 어때요? 이게 완전히 다 분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게 이제 1몰이 분해해서 1몰에 CO2가 나오니까 요게 몇 몰입니까? 요것의 포뮬러 매스를 알아야 되죠. 칼슘 카보네이트. 얼마입니까? 여기 나와 있네요. 100.09 g이 1몰이다. 그러니까 1몰 칼슘 카보네이트는 100.09g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125g은 어때요? 이거로 나누니까 1.52몰이 되는 거죠. 그죠? 아니면 이거 갖다 여러분들 식을 다 써도 되는데 뭐 이렇게 써도 됩니다. 근데 저는 뭐 굳이 개념을 알면 됐지 굳이 이렇게까지 이건 뭐 교과서니까 이렇게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1몰이 가지고 있는 부피가 CO2가 이상기체라고 하면은 22.42리터니까 1.52몰은 이렇게 두 개를 곱하면은 34.1리터다. 너무너무 쉽게 우리가 구할 수가 있어요. 또 계속 한번 저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어떤 메테인 가스가 있어요. 부피가 2.80리터고 25도씨에서 그리고 기압은 압력은 1.65 기압이다. 이제 뭘 섞었냐면요. 산소랑 섞었어요. 산소.
그래서 이제 어, 어떤 산소냐 부피가 35리터고요. 그죠? 그리고 31도씨에 있는 산소를 섞었습니다. 이제 섞어서 이걸 갖다가 불에 붙였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어? 불에 붙이니까 요 메탄하고 산소가 서로 반응해서 물이 되겠죠. 물하고 CO2가 되겠죠. 그죠? 카본 다이옥사이드하고 워터가 된다. 그래서 이제 문제가 뭐냐? 이때 CO2의 부피를 구해라.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뭡니까? 이게 CO2 부피 2.5 기압 그리고 조건이 주어졌어요. 125도씨. 이게 약간 복잡합니다. 왜 복잡하느냐? 이 반응이 들어가기 때문에 좀 복잡한 거예요. 요 표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게 이제 그 조건을 처음에 이제 얘기한 겁니다. 자 보세요. 처음에 이제 이니셜 조건이 메탄은 여기 압력, 부피, 온도가 이렇게 다 나와 있죠. 온도로 다 절대 온도로 바꿔야 돼요. 산소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CO2가 얼마큼 나오겠느냐? 그죠? 이거를 여러분들 요 식을 풀어야 되는 거예요. 메탄하고 요게 이제 메탄 하나 분자 하나와 산소 분자 두 개가 반응해서 CO2 하나와 물 분자 두 개가 된다. 이거는 뭐 가스. 근데 여기는 우리가 물은 따질 필요 없죠. 이건 물론 이제 처음에는 이제 수증기로 됐다가 이제 응축돼서 물이 되겠지만은 어쨌든 이산화탄소를 우리가 구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이게 1대 2로 반응하죠. 몰비. 그러니까 메탄 요 기압에서 2.8리터가 과연 몇 몰이냐 알아야 돼요.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이상기체 방정식을 써야 돼요. 몰 메테인은 어떻게 합니까? 이게 N은 PB 나누기 RT다. 그래서 여기 쭉 하니까 0.189몰입니다. 그리고 산소는 몇 몰이냐? 이것도 역시 동일한 식을 이용해서 풀니까 어떻게 되죠? 1.75몰이다. 그러니까 1대1로 하니까 뭐가 남아 돌아가는 거예요? 여기 딱 봐도요. 산소가 남아 돌아가죠. 그러니까 뭡니까? 여기 메탄이 리미팅 리전트다. 그러니까 메탄이 0.189몰 이게 CO 이게 1몰이 반응하고 2몰인데 나오는 것은 1몰의 CO2니까 생성되는 CO2는 몇 몰이죠? 메탄의 몰수와 같아요. 1.75몰이 되는 것이죠. 그죠? 예. 그러니까 CO2의 몰수는 메탄의 몰수와 같다. 0. 아니죠. 죄송합니다. 이거죠. 메탄이니까 0.189몰이 된다. 그러니까 어때요? 조건이 여기서 2.5기압이고 125도씨다. 그러니까 여기서 메탄의 볼륨은 V, PB, NRT에서부터 요식을 넣고 푸는 겁니다. N을 구했어요. R은 알려져 있는 거고 온도도 알려져 있고 압력도 여기 알려져 있죠. 그래서 풀어봤더니 2.47리터다. 그렇게 아주 별로 어렵지 않게 간단하게 이제 풀었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몰라 매스 오브 가스 프롬 안 아이디얼 가스 로 그러니까 뭡니까? 몰라 매스가 뭐예요? 흔히 말해서 분자량이다. 예전에는 몰레큘러 웨이트라고 했어요. 웨이트. 그렇지만은 웨이트라는 것은 중력과 속도가 들어간 개념이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그냥 매스라고 합니다. 몰라 매스. 뭐 몰레큘러 웨이트라고 상관없어요. 근데 이 책에서는 이렇게 몰라 매스로 이제 씁니다. 보니까 어때요? n에 대해서 다시 풀었으면요. 이상기체 방정식을 여기 보니까요. n은 뭡니까? n은 기체의 그 질량을 몰라 매스로 나눈 게 n이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보니까 매스를 몰라 매스로 나눴다. 매스를 이렇게 m으로 스몰 m으로 썼어요. 그리고 PV-nRT에서 압력이 이렇게 구해졌잖아요. 그죠? P는 V, nRT 오버 V다. 근데 여기 보십시오. 여기다가 n 대신에 m하고 m 오버 몰라 매스 요게 그냥 쓴 거예요. 이걸 다시 리어렌지 했더니 뭐가 됩니까? 여기 잘 보십시오. 여기 양하고 부피를 어떤 매스에서 그죠? 매스에서 부피를 나누는 게 뭐예요? 이게 밀도죠, 밀도. 그죠? 밀도가 됩니다. 이때는 우리가 전부 다가 SI 단위로 쓰면은 양은 매스는 킬로그램이 되고 부피는 리터가 되죠. 리터가 아니죠. 입방미터가 되는 거죠. 그죠? M third. 그런 식으로 해서 어쨌든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보십시오. density는 정의상 M over V 이거를 density라고 하면은 이거 갖다 다시 쓰면은 압력은 density 곱하기 R 곱하기 T 나누기 몰라 매스다. 그러니까 몰라 매스는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DRT over P.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기체를 이상 기체라고 우리가 간주를 하고 그죠? 기체의 그런 뭡니까? 이저 밀도를 알고 있다. 그리고 온도와 압력만 알고 있으면은 그
기체의 분자량을 또 정확히 알 수 있어요. 상당히 정확하게. 요 식을 이용해서 여기 문제를 한번 풀어 보시면 되는 거죠. 기체의 밀도가 1.5 기압과 27도씨에서 1.95g/L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 딱 주의해야 될 것이 저것만 중요한 거예요. 단위를 잘 맞춰야 됩니다. 단위. 그래서 이제 이 기체의 이럴 때 분자량이 얼마냐, 몰라메스가 얼마냐, 그죠? 그러니까 일단은 이걸로 풉니다. 요 식에다 넣고 푸는 거예요. 그죠? 다 이때는 이런 만약에 기체 상수를 0.08206 어때죠? 여기 리터 ATM 오버 K 몰이라고 할 때 이거를 쓴다고 하면은 이것도 역시 뭐가 됩니까? 이때는 여러분 단위를 다 한번 넣고 푸는 게 좋습니다. 1.95 g/L라고 하고서 쭉 풀어봐요. 그럼 ATM 다 생략되고 K도 생략되고 리터도 생략됩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 값의 단위가 32인데요. 값이 단위가 g/몰이 되는 겁니다. g/몰. 이게 뭐가 돼요? 이게 1몰이 32g 갖는 기체가 산소죠, 산소. O2. 그죠? 이렇게 또 정확하게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죠? 별로 어렵지 않고 사실 간단하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나오는 주제가 돌튼. 제가 돌튼이라고 발음하겠습니다. 돌튼. 여러분 저기 발음할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언제부턴가요? ON을 뒤에 특히 사람 이름 뒤에 나오는 ON을 언 하는데 그 미국 사람 아무도 그렇게 발음 안 합니다. 영국 사람도 그렇게 발음 안 할 거예요. 예전에는 저희가 학교 다닐 때는요 뉴튼이라고 해서 뉴튼. 근데 좀 더 미국 사람은 뉴튼 이렇게 하는데 근데 뉴튼 그게 맞는 발음이지 언제부턴가 그런데 갑자기 뉴튼이 뉴턴으로 바뀌었어요. 뉴턴으로. 어? 돌튼이 돌턴으로 바뀌고 그죠? 왜 그런가 모르겠어요. 다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근데 실제 발음은요. 우리가 발음을 중시할 때는 그냥 이거를 돌튼, 뉴튼 그렇게 해야 돼요. 아니면 차라리 이거를 달톤이라고 하든지 그죠? 어쨌든 저희 좀 약간의 불만을 여러분들한테 그냥 내보인 건데 어쨌든 뉴튼 특히 그게 참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죠? 어쨌든 저는 그냥 돌튼이라고 했습니다. 돌튼, slow of partial pressure. 돌튼이 굉장히 이제 화학에 기여를 많이 했다고 그랬죠. 이제 대학 교수 다녔습니다. 고등학교 화학 선생했어요. 자 보십시오. 돌튼이 가장 유명한 것은 돌튼이 그 원자설, 그죠? 모든 원자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니까 뭐 배수비례 법칙도 거기에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당연한 거죠, 사실은요, 그죠? 원자는 쪼개지지 않는다는 가정을 하면은 다 정수비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건데, 자 보십시오. 이게 이제 파시얼 프레셔, 그러니까 분압이죠, 분압. 음? 분합에 관한 돌튼이 어떠한 법칙을 세웠냐면은 잘 보십시오. 어떤 용기가 있어요. 용기. 거기에 이제 기체 한 종류의 기체가 아니고 여러 종류의 기체가 거기에 들어있다. 기체가 1, 2, 3 이렇게 쭉 있어요. 근데 이 각각의 기체가 서로 이제 용기에 있으면서 압력을 내겠죠. 서로 서로. 그죠? 그러니까 전체 압력은 뭐가 됩니까? 각각의 기체가 내는 그 압력, 즉 분압. 왜 분압이냐? 하나만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죠? 그 분압의 합이다.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거죠. 너무 당연해요. 그죠? 왜냐? 기체는 서로 반응을 하지 않는다는 조건에서 여기 말하는 거예요. 반응을 하지 않으니까 또 기체의 특징이 뭐예요? 기체 분자들 사이에 거리가 멀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서로 반응을 안 하고 서로 뭐 인력에 의해서 사실은 끌려야 되는데 그런 것도 안 한다. 서로 뭐 다른 기체가 있든 말든 독립적으로 거동한다는 가정하에서 이런 이런 식이 나오는 겁니다. 전체 압력은 각각의 분압의 합이다 이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각각의 분압을 어떻게 구합니까? 각각에 대해서 P에 대해서 우리가 이상기체 방정식을 쓰면 되는 거죠. P1은 N1 RT over V. 이때는 R은 항상 일정하고 온도도 일정해요. 그리고 용기가 똑같은 용기에 들어있기 때문에 부피도 일정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P1, P2, P3에 대해서 각각 이렇게 다 썼어요. 그래서 이제 전체 토탈 프레셔는 뭐냐? 이렇게 각각의 분압의 합이다. 그러니까 이거를 다시 쓰는 겁니다. 그냥 그러면은 이걸로 RT over V는 똑같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된 거예요. 전체의 몰수, 기체의 몰수에 관계 있어요. 곱하기 RT 나누기 V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제가 코멘트를 했습니다. The pressure exerted by an ideal gas. 이상 기체에 의해서 이게 가해진 행해진 뭐입니까? 이게 압력은 뭡니까? 기체 입자의 그런 아이덴티티, 그런 뭐냐? 그 기체 입자가 과연 뭐냐? 그 정체, 그죠? 그것과
의해서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기체의 입자는 서로 독립적으로 거동하고 상대방이 뭔지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쓴다는 가정을 하면은 이런 식은 당연히 나오는 겁니다. 그죠? 쉽죠? 그래서 이제 돌트니 법칙을 이용해서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합니다. 문제가 뭐냐? 헬륨과 산소 이건 반응 안 해요. 주어뜯기는 반응 안 합니다. 왜냐? 헬륨이 이건 비활성 기체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죠? 이게 이제 만약 다른 기체가 있었으면 헬륨 대신에 아마 반응할지는 모르죠. 일부가. 이게 이제 헬륨과 산소가 어디에 이제 사용되냐면 저도 처음 알았는데요. 스쿠버 다이버 있죠? 스쿠버 다이버. 음? 이거를 이제 사용합니다. 음? 그래서 밴드를 피하기 위해서 그렇다는데 이게 뭡니까? 이 밴드가 원래 구부러지는 건데 아마 무슨 병 같은 거요. 근데 이제 어떠한 이제 특별한 그 다이버에서 이제 42리터의 헬륨, 46리터의 헬륨과 25도씨에서 그리고 1기압에서 그리고 12리터 산소 25도씨 1기압에서 그러니까 같죠? 온도와 압력이 같아요. 이것을 이제 어디로 집어넣냐면요. 5리터짜리 거기 볼륨에 있는 용기에다가 집어넣은 거예요. 이거를 메고 이제 스쿠바 다이버들이 이제 물속에 들어가는 거겠죠. 그죠? 그때 각각의 기체의 파셜 압력을 구해라. 그죠? 그리고 토탈 압력을 구해라. 뭐 간단하죠. 그죠? 어떻게 해요? 여기 이제 각각이 이제 들어가기 때문에 이 헬륨과 산소가 나타내는 압력 분압을 계산해서 더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전체 압력입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이게 46리터 뭡니까? 이게 25도씨 1기압. 여기 보니까 25도씨는 같아요. 물론 압력은 달라지겠죠. 그죠? 그렇지만은 뭡니까? 처음에 이니셜 이렇게 됐고 파이널 이렇게 됐어요. 여기 이제 온도가 25도씨니까 298K가 되고 근데 어때요? 이제 먼저 헬륨의 압력을 구합니다. 압력. 1기압짜리가 여기 46리터가 5리터로 들어갔기 때문에 어떻게 구하면 돼요? 이거를요? 음? 요 먼저 46리터 25도씨 1기압 그때의 헬륨의 양을 몰수를 구하면은 요 식을 통해서 구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상기체 방정식.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1.9몰이다. 그렇게 똑같은 방식으로 산소에 대해서도 구해봤더니 0.49몰이다.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제 부피가 용기의 부피가 달라졌어요. 그때는 어떻습니까? 헬륨의 압력은 역시 이상기체 방정식을 통해서 여기 몰수가 구해졌으니까 몰 곱하기 여기 R 기체 상수 곱하기 온도 나누기 부피 하니까 9.3 기압이다. 산소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위에서 몰수를 구했어요. 0.49 이렇게 동일한 방식으로 구해봤더니 2.4 기압이다. 이것이 바로 분압입니다. 그죠? 새로운 용기에 들어가서 헬륨이 나타내는 분압이 이 정도고 그리고 산소 분압이 이 정도다. 전체 압력은 뭐죠? 두 개를 더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1.7 기압이다. 이렇게 이제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간단하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개념이 있어요. 몰 프랙션. 일단 카이랍니다. 카이. 카이. 원래 발음 하이로 해야 되는데 어쨌든 카이라고 하겠어요. 몰 프랙션이 뭐냐? 여러분 프랙션이란 말 속에는 뭐가 있어요? 분율이구나. 분율. 그러니까 여러 성분이 여러 개가 있구나. 성분이 차지하고 있는 분율이구나. 근데 어떤 관점에서 보는 거냐? 몰이라는 관점에서 보는 거다. 그러니까 분율을 전부 다 더하면 뭐가 되죠? 당연히 1이 되죠. 1. 그러니까 분자는 전체의 몰수가 되는 거고요. 보세요. 어떤 성분 Y이 있어요. 거의 몰 프랙션 카이 1은 전체의 몰수 분의 그 성분 1이라는 성분이 갖고 있는 1이라는 성분의 몰수 N1 이렇게 주어진 겁니다. 이렇게 주어져요. 너무너무 간단하죠. 그죠? 근데 각각에 대해서 어떻게 되죠? N1에 대해서 우리가 이상시대 방정식을 쓰면 이렇게 되죠. 몰수에 대해서 내가 푸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카이 1 여기다 이제 요거를 N1 대신에 여기다 집어넣고 풀어요. 전체 토탈 몰수는 뭐죠? 이렇게. 압력. 이때는 저기 N1에 관해서 각각의 성분에 대해서 압력은 분압을 지어야 되고 전체 압력에 대해서는 전체 압력을 쓰면 되는 거예요. 부피는 동일하고 나머지는 다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카이 1은 여기다 넣고 풀어보세요. N1 over N total. 그죠? 그러니까 요 식을 계속 풀어보면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 V1, P1 곱하기 V over RT. 요게 N1에 관한 거고 각각에 대해서 N1, N2, N3가 있으니까 이렇게 쭉쭉 풀어보면은 이거를 잘 rearrange 하면은 뭐가 됩니까? 예, 여기 V 하고 RT 이런 건 공통되니까 다 생략이 되겠죠. 그러니까 남는 거는 결국 뭐예요? 압력만 남습니다. 압력.
그죠? 그러니까 어떤 몰 프랙션 K1 이제 기체 1에 대한 몰 프랙션은 뭐냐? P1 그것이 나타내는 분압 나누기 전체 압력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K2에 대해서 마찬가지예요. P2 over P total. K-N에 대해서도 P-N over P total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너무너무 간단하죠. 여기는 큰 가정이 있는데 기체들은 서로 다른 기체들은 서로 반응하지 않는다. 기체들 분자들은 서로 독립적으로 행동한다. 그런 대가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번 계속 한번 봅시다. 이 달튼스 로를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거예요. 산소의 분압이 156토어다. 공개해서 그리고 토탈 대기압은 743토어다. 이런 상태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죠? 그때 이제 몰 프랙션을 구해라. 산소의 몰 프랙션. 압력이 구해졌어요. 전체 압력도 있고 산소 압력도 있고 분압이. 그러니까 150 170 743 하면은 그게 바로 0.210이 바로 산소의 몰 프랙션 이런 조건 하에서의 몰 프랙션이 되는 겁니다. 너무 간단하죠. 그죠? 자, 이걸 한번 또 한번 예제를 풀어봅니다. 자, 공기 중에 질소의 몰 프랙션은 0.7808, 약 78%좀 넘어요. 그러니까 우리 대충 계산할 때는 약 80%죠. 5분의 4가 질소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질소의 파셜 프레셔를 구하라는 문제인데 대기압이 760 토오면은 어떻게 되느냐? 뭐 간단하죠. 그냥 760 곱하기 0.78 하면 돼요. 파셜 프레셔는 몰 프랙션 곱하기 토탈 프레셔니까 593토다. 이렇게 간단하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이런 게 있어요. 기체를 우리가 떻게 포집을 하느냐 그 내용이 여기에 잠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물을 이용해서 포집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죠? 이게 혹시 여러분 궁금하시면요, 제 실험실에 오시면은 저희가 물론 연구는 다른 연구 하지만은 어 우리가 수소도 이런 식으로 포집을 합니다. 수소. 우리가 이제 미생물을 이용해서 수소 생산하는 연구를 지금까지 하고 있거든요. 그것까지도 제 학생 하나가 창업까지 했어요. 자, 보십시오. 이거는 이때는 이제 기체를 가열해서 이게 분해가 되면서 고체를 가열해서 이게 분해가 되면서 기체가 나오는 이 반응입니다. 잘 보십시오. 이 KClO3 이거 이름이 뭐죠? 포타슘 뭐라고 하죠? 어, 포타슘 잠깐만요. 이게 뭐냐니까 ClO3가 클로레이트 그죠 아직 갑자기 헷갈렸습니다. 클로레이트 이게 갑자기 왜 헷갈리나 모르겠어요. 포타슘 클로레이트예요. ClO4는 뭐죠? 퍼클로레이트. ClO2는 뭐죠? 클로라이트. ClO는 뭐죠? 하이퍼클로라이트. 그죠? 갑자기 헷갈렸어요 제가. 이거 여러분 저 중간고사에 내릴 가능성이 너무너무 큽니다. 잘 보십시오. 이것이 분해가 돼서 이렇게 포타슘 클로라이드가 되고 산소가 나오잖아요. 그죠? 여기 장치가 이겁니다. 간단합니다. 이 테스트 튜브에다가 여기다 집어넣고 얘를 가열해요. 그런 게 분해가 됩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다 꽉 막아놓고 여기에 관을 연결해서 산소만 통과하게 하는 거죠. 그죠? 기체니까 쭉 통과하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여기다가 이런 수조 같은 데다가 여기 이제 물을 채워놓고 여기 병에다가 물을 가득 채워요. 그런 다음에 이 한쪽 끝을 여기다 집어넣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산소가 나오면서 물을 밀어냅니다. 그죠? 물을 밀어내요. 요게 있는 게 이제 산소가 이렇게 포집이 되는 거죠. 이때 물을 사용했으니까 여기는 산소와 더불어서 뭐가 있죠? 물 베이퍼가 있죠. 워터 베이퍼. 물이 이제 증발하잖아요. 그죠? 어? 그리고 이때 그 산소와 물이 물 수증기가 내는 압력이 얼마죠? 이거는요. 압력이 어떻게 말할 수 있겠어요? 음? 외부에서는 이게 일기압이 이게 막 가해지고 있고 여기서는 어때요? 요게 이제 평형이 되면은 어떻죠? 여러분요? 여기 요 수면에서부터 여기까지 물의 높이가 내는 그 압력 있죠, 그죠? 이건 로 GH로 푼다고 했어요. 로는 물의 밀도, 물을 썼으니까 G는 중력 가속도, H는 높이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플러스 요 압력이 바로 대기압과 평형을 이루고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압력을 간단히 구할 수 있고 이렇게 산소도 포집할 수 있습니다. 물론 순수한 산소는 안 해요. 수증기가 있기 때문에 그죠? 그럼 어떤 식으로든지 수증기를 또 제거하면 됩니다.
자, 요 한번 문제를 다시 한번 다시가 아니고 한번 보도록 합니다. 물에서 이제 수상 치원법이라고 합니다. 수상 물을 이제 치원해서 이제 기체가 이제 들어가서 물을 밀어내는 거죠, 그죠? 기체를 어떻게 콜렉션 하느냐? 아까 금방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이런 장치를 이용해서 이제 포집을 시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물을 밀어냈어요. 22도씨에서 물을 밀어냈어요. 그래서 토탈 압력이 754토어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금방 구할 수 있죠. 그죠? 그리고 이제 이 기체의 볼륨이 얼마냐? 0.650 리터다. 그리고 물의 베이퍼 프레셔는 22도씨에서 21토어다. 그때 이제 산소의 파셜 프레셔를 구하라. 어떻게 구합니까, 이거요? 그죠? 뭐 이거 문제 자체는 굉장히 간단해요. 자체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주의할 것이 여기 요 기체는 산소만 있는 것이 아니고 물까지도 존재한다. 이제 그거를 알면 되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요 식을 쓸 줄 알아요. 밸런스 식. 포타시움 어, 뭐라 했죠? ClO3가 어, 어, 클로레이트. 그죠? 이것이 두 개가 이게 분해가 되면은 두 개의 KCl이 나오고요. 세 분자의 3O2가 나옵니다. 그죠? 그러니까 처음에 이게 문제가 뭐가 되는 거죠? 가스를 이렇게 포집했다는 거예요. 754 토올 그리고 V는 0.650 이제 전체 부피가 이렇게 되고요. 온도는 이렇게 절대 온도로 치니까 295 K다. 근데 물에 대해서도 보니까 물은 21 토어다. 뭐 온도는 똑같고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산소의 분압은 어떻게 되죠? 여기 전체 압력이 나왔는데요. 어, 754토어 죠 754토어. 그거를 이제 물이 물 수증기 분압을 빼면 되는 거죠. 그죠? 빼니까 733토어가 바로 산소가 나타내는 분압이다. 근데 이제 토어로 하지 말고 기압으로 칠 때 이거를 나누기 760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0.964 기압이다. 여기에 0.964 기압이라고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산소의 여기니까 파셜 프레셔는 이렇게 해서 구했어요. 그리고 산소의 그리고 이제 요거 매스 KClO3 이거 매스를 구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매스가 이게 2 대 3으로 되니까 산소의 몰수의 3분의 2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산소의 여기 양이 나왔어요. 2.59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2승몰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이산기체 방정식으로 풀면은 그럼 어때요? 포타시움 클로레이트의 양은 요거 곱하기 2분의 3이 아니고 3분의 2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3분의 2. 그러니까 1.73 곱하기 10 마이너스 2승몰이다. 그러니까 그 질량은 어떻습니까? 이거에 몰라매스를 곱하면 되는 거죠. 122.6. 그죠? 요 정도는 제가 거의 이런 시험 문제 낸다면은 요 정도는 제가 알려줍니다. 그래서 2.12g 포타시움 클로레이트. 그죠? 이렇게 정확하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죠? 그죠? 여기서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